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돼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팁앤테크 온라인 세미나에서는요, 영상 편집 관련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영상 편집을 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 보시다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오른쪽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시면은요,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 위주로 저는 오늘 세미나 시작을 할 건데요. 혹시 화면이 네, 잘 안 보이시거나 이래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 전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미어 한번 볼 건데요. 혹시 다들 프리미어 CC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다들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인 2015.4 버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패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버전이 2015.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프리미어에서는 저희가 그 고해상도의 영상 파일들을 편집하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사실 프리미어 활용하실 때 가장 편리한 점이 원본의 파일 포맷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어에서 이런 일반적으로 영상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할 때는 파일의 트랜스코딩 없이 원본의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타임라인에 올려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K 영상도 올려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동일한 타임라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까지도 한 번에 그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점이 가장 편리한데요. 요즘에는 고해상도의 영상 굉장히 많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영상 촬영하시면 4K로 촬영이 되시잖아요. 그만큼 영상 자체가 고해상도로 바뀌면서 파일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편집을 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방송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프록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프록시 파일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저해상도의 영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에 이제 컷 편집을 하신다든지 이펙트를 넣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을 해서 원본의 영상에서도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프록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은 5K 영상입니다. 이제 5K 영상 소스를 현재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생해보시면은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버벅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영상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PC가 좀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을 편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이제 이런 영상들을 조금 이제 편하게 가볍게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프록시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파일 메뉴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하이 버전에서도 자주 보셨던 메뉴 중에 하나이실 건데요. 이제 제너럴 패널 하나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럴 창을 오픈을 했더니 이제 3개의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제너럴과 스크래치 디스크. 여기 2개까지의 탭은 네, 자주 보셨던 메뉴이실 건데요. 이제 새로운 메뉴 탭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인제스트 세팅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인제스트 세팅이라는 패널에서는 파일을 인제스트하고 프록시 파일로 생성을 해서 영상 파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제스트 옵션 창을 이제 그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4가지의 옵션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본의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인제스트를 할 것인지, 다른 코덱으로 트랜스코딩을 할 것인지, 바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할 건지, 복사를 하고 나서 그 원본의 파일에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인제스트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위에 이제 그 각각의 인제스트 옵션에 맞는 프리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코딩에 이제 관련된 그 프리셋들 목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프록시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 있는, 해상도 보시면 약간 낮죠? 낮은 저해상도의 이제 영상 파일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카피를 하고 나서 그 카피한 파일에 그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프리셋은 아래쪽에 옵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옵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024에 이제 540 파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현재 그 위치와 프록시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의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에 같이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제 스토리지에 바로 저장을 하셔서 다른 PC에서 접속을 하시더라도 이 파일에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그 프라이머리 그 데스티네이션은 프로젝트와 동일한 그 위치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제 프록시 파일에 대한 위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OK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이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세팅 값을 기반으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프록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미디어 폴더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선택하게 되면 레드 카메라에서 촬영한 그런 영상 소스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용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제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프록시 파일 세팅 값을 토대로 프리미어에서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면서요, 제가 만들었던 그 프리셋에 따라서 파일을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미디어 인코더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이제 프록시 파일을 생성을 해서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멈출게요. 네, 종료를 하고 다시 프리미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다가 프록시 파일이 생성이 된 파일을 갖고 온 거고요. 이제 방금 이제 원본의 파일을 한번 재생을 해봤고, 이제 프록시 파일로 생성된 그 영상을 타임라인에서 한번 대체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프록시 파일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그 프록시 파일과 원본의 파일의 링크를 다 맞춰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제 프리미어에서 프록시 파일을 활용을 하시는 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으로 화면 전환을 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편집 버튼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토글 프록시라는 버튼인데요. 이제 이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에서 프록시 전환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보이지 않았던 버튼을 추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요, 이제 프록시 파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온라인이라서 화면 해상도가 제대로 보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설정을 했었던 1024 해상도로 화면이 전환이 된 거고요. 조금 화면이 이제 차이가 나도록 하려고 제가 워터마크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저해상도의 프록시 파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고해상도의 그 5K 영상으로 플레이를 해서 확인하실 땐 파일이 무겁기 때문에 편집이 어려운 반면에 이제 저해상도의 이제 경량의 이 프록시 파일로 전환을 해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벼운 형태의 파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신 이후에 다시 원본의 파일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다시 토글 프록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5K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돼서 타임라인에서 직접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프록시 워크플로우 한번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파일을 임포트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이펙트 효과도 주실 거고 뭐 컬러 보정도 다양하게 하실 텐데요.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CC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리미어 안에서 이렇게 컬러를 보정할 수 있는 컬러 그레이딩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컬러라는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메뉴로만 별도로 구성이 돼서 메뉴 패널을 오픈을 하셔서 다양한 색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풋된 이 영상 소스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컬러 패널로 화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색상 보정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메뉴 패널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편리한 내용들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 소스는 다른 영상 파일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네, 영상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거 게임 소개 영상인데요. 네,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플레이를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영상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에요. 네, 플레이 하다 이렇게 쭉 보시면 뒤쪽에 관광객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선이 분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인공 부분에다가 조금 더 시선을 강조를 하고 붉은색 부분에 채도를 좀 낮춰주고 싶습니다. 이 색상을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 보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쉽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작년 6월에 이제 업데이트됐던 버전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하셨었는데요. 네, 잘 모르고 계셔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브라는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색상 값을 가지고 포토샵 활용해 보신 분들은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이제 특정 채널 값을 가지고 색상을 편집해 주실 수가 있는 커브 패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빨간색 계열에 대해서만 편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래쪽에 색조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커브 메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리 스와치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컬러 피커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빨간색에 관련된 커브를 자동으로 핀을 생성해 주세요라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붉은색 계열을 제어할 수 있는 핀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고요. 추가가 된 상태에서 정중앙에 있는 버튼을 선택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이 버튼을 움직여 볼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내리시면은 뒤쪽에 붉은색 옷의 채도가 낮아지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쉽죠? 쉽게 영상의 특정 영역의 색상을 한번 바꿔봤고요.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파란색 부분에서 핀을 추가를 했고 이번에는 이 파란색의 색상은 조금 더 강하게 색조를 주고 싶습니다. 채도의 색상을 더 높여서 이렇게 커브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의 색상이 조금 더 강해져서 이제 이 영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인물의 색상을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색상을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라는 옵션을 가지고 특정 영역의 색상을 한번 보정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색상 보정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에서 쭉 보다가요. 보시면 여기 영상 좀 이상한 거 보이세요? 야외에서 영상 촬영하다가 이제 빛이 조금 반사가 되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는 영상이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컬러 패널, 루메트리 컬러 패널을 가지고 이런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그레이딩을 하시지 못하는 이제 전문가분이 아니시더라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편집이 굉장히 쉬워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업데이트에서는 조금 더 쉬워졌어요. 이제 베이직 코렉션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런 색온도나 틴트 값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맞춰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라는 스포이드 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특정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이제 스포이드 메뉴가 활성화가 됐고, 이 영상 안에서 가장 흰색, 이 영상에서는 이 영역이 딱 이제 흰색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색온도와 틴트 값이 조절이 되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그 색 온도라든지 틴트 값을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색상 보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의 자켓을 입고 있는 남자 모델이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옷의 색상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자켓에 대해서만 옷의 색상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 새롭게 추가된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HSL 세컨더리라는 패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세컨더리 컬러를 특정 추출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하시는 방법은 아까 커브 툴과 동일하게요. 자주 쓰는 이런 색상 정보들이 이렇게 피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보라색에 가까운 이런 피커가 있죠.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피커가 이렇게 HSL 그 섹터에 맞춰서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이 됐고요. 어떤 범위가 지정이 됐는지 조금 보기 쉽게 한번 화면을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컬러를 그레이로 전환을 하도록 체크박스를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요. 아이고, 타임라인에 선택을 안 했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영역이 선택이 됐는지 화면상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이렇게 넓히고 불필요한 이 T 부분에서는 색상을 한번 낮춰볼게요. 그리고 색상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코렉션 부분을 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나게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을 포함을 해서 약간 보랏빛깔이 나는 색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더를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별도로 마스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 색상 보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생해보시면 영상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앞쪽 영상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쪽에 다른 영상에도 보시면은 다른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시 이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편집을 했었던 이제 컬러 이펙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보시면은 루메트릭 컬러 이펙트가 반영이 된 목록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펙트 선택을 해서 앞쪽에
위치되어 있는 이 영상의 파일 위에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슬라이더로 위치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영역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피커를 가지고 색상을 추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수동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단의 키 메뉴 보시면은 이제 지정할 영역을 선택을 하고 영역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영역이 선택이 됐을 경우에는 리무브를 하셔서 범위를 수동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커브를 가지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색을 이제 제어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특정 영역을 이제 키로 색상 추출을 해서 색을 보정을 하시는 방법까지 한번 보셨고요. 이제 색상 그 컨트롤하는 부분의 마지막 이제 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메트리 컬러 패널에서는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한 색상 보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지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활용을 하셔서도 이렇게 색 보정을 굉장히 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패널을 오픈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영상의 색상을 보정을 해주실 수 있는 룩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반영하시면 바로바로 영상에 이 이펙트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눈에 띄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어두운 효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시면 이렇게 반영된 룩을 입력한 상태에서 바로 영상을 플레이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런 룩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프리셋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은 룩을 바로 불러다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컬러 그레이딩 효과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이런 컬러 그레이딩 효과들은 저희가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이제 오랩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스피드 그레이드라고 해서 색상 보정을 하는 전문적인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 툴에 있는 색상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색상 보정을 프리미어 안에서도 이제 쉽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색상 보정 부분 한번 보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프리미어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VR입니다. VR 컨텐츠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네. 이런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제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촬영한 소스들을 편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프리미어 안에서는요, 이제 이런 VR 컨텐츠를 편집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다양한 툴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런 VR 비디오를 편집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만들어진 이 컨텐츠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그 디바이스에다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추가로 수정을 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어 안에서는요, 이제 프리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미셸 오바마 이제 360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작이 된 VR 영상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 VR 컨텐츠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입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프록시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VR 비디오 디스플레이라는 토글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은 추가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R 디스플레이로 선택을 하자마자 프리미어의 프로그램 모니터 안에서 VR 컨텐츠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컨텐츠는요, 멈춰있는 화면이 아니라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움직이는 이 영상 안에서 바로 컨텐츠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그래픽도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합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뷰에 대한 이제 설정들도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VR 그 컨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앵글 값이 서로 다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에 맞춰서 앵글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이 컨텐츠를 올바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렌치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VR 비디오라는 메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 세팅 메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 메뉴 보시면은 현재 편집 중인 VR 비디오에 대한 세팅들을 모두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프레임 레이아웃 보시면은 모노스코픽과 이제 스테레오스코픽 두 가지 옵션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그 VR 컨텐츠도 얼마든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캡처 뷰와 모니터 뷰에 대한 앵글 값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 VR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호리젠탈 90도, 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세팅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160에 90 요 사이즈로 아마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160에 90이라는 옵션으로 지정을 하고 OK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그 화면에서 VR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앵글 값으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디오를 불러다가 바로 거기 앵글 값에 맞는 세팅 값을 지정을 하시고요.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셔서도 이렇게 그래픽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프리미어 기능 이외에 이제 매틀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스카이박스 그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이제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이펙트 이외에도 어도비에서는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VR 컨텐츠에서도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을 하셔서도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이펙트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상 소스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제 VR 비디오를 촬영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뷰 토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VR 비디오가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한번 그 효과를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애프터 이펙트와 호환이 가장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이라는 메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고 다시 프리미어로 되돌아와서 다른 컷 편집을 하신다든지 이런 편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시면은요, 이제 바로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불러오지 않았음에도 이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프터 이펙트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동일한 그 컨텐츠를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다가 이제 이펙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펙트 패널에서 비가 오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네, 화면에서 좀 잘 보이시나요? 네, 모니터에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네. 색을 좀 바꿔볼까요? 네, 잘 안 보이시네요. 일단 이제 이펙트를 넣은 상태고요. 이펙트를 넣은 상태에서 프리미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프리미어로 다시 되돌아오시면은 바로 이 화면에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비 효과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재생을 해보게 되면은 효과가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 편집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셔서 옵션 값을 더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수정을 하신 상태에서 저장을 하지 않고 애프터 이펙트로 되돌아오시면, 프리미어로 되돌아오시면은 그 효과를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콘텐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영상 소스에서도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을 하셔서 다양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소스나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디션과 연동을 하셔서 다양한 편집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리미어의 워크플로우, 프록시 워크플로우, 그리고 루메트리 컬러 패널을 활용을 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VR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방법,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셨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효과를 주실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 적절한 이펙트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애프터 이펙트 주로 사용하게 되실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이번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 콘텐츠를 활용을 하시고 이펙트를 적용을 하실 때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와 다양한 이펙트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한 영상 소스인데요. 온라인에서 약간 끊기시죠? 네. 굉장히 부드럽게 영상 소스를 이제 플레이하면서 영상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부분 한번 보셨고, 이제 이번에는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런 이펙트들을 적용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서핑하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카메라로 뷰를 좀 돌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컴포지션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레이어로 각각의 장면을 층으로 쌓고 하나의 장면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컴포지션을 합쳐서 제작을 했음에도 아까 플레이할 때 이제 버벅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각각의 컴포지션에서는 보시면 로토 브러쉬로 각각의 마스크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키프레임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렇게 복잡한 키프레임이 디테일하게 추가가 되어 있음에도 빠르게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스크 생성한 거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저런 이제 키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하지?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실 건데요. 사실 하위 버전에서 이런 트래킹하는 거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영상에서 이 군인이 서 있는 장면에 얼굴에 어떤 합성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처리를 하셔야겠죠. 마스크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그냥 쉐이프 도구를 가지고 모양대로 그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얼굴 부분에다가 모양을 선택을 해서 추가만 했습니다. 일반 그냥 원형을 가지고 마스크를 생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이 마스크가 생성이 된 이 부분을 이제 트래킹을 할 거예요. 움직이는 그 모양대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수동을 하지 않고 트래커라는 옵션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트래커 메뉴 보이실 거고 이 창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창에서 트래커 패널 불러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마스크를 어떤 형태로 트래킹을 할 건지를 다양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지정된 영상의 위치를 인식을 하거나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까지, 그리고 뒤틀림까지도 다 마스크를 자동으로 트래킹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페이스 트래킹입니다. 페이스 트래킹을 가지고 특정 얼굴 영역에 대해서 바로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웃라인만 한번 트래킹을 해볼게요. 재생하시면 얼굴 모양대로 애프터 이펙트가 알아서 마스크를 수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쭉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옵션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디테일 피처라고 해서 눈, 코, 입의 특정 위치까지도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마스크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시네마 4D를 이제 연동을 해서 3D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하나 갖고 올게요.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미리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컴포지션이고요. 이제 이 컴포지션에다가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에 두께감을 주고 싶어요. 3D 효과를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설치하시게 되면은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이 같이 설치가 되고요. 굉장히 간편하게 연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이 컴포지션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메뉴 보시면은 익스포트 메뉴 보이실 거고요. 익스포트 하위 메뉴에 시네마 4D 익스포터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건 2D 레이어는 이제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창이 떴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이 메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차이점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옵션 패널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바로 익스포트 하시면은 그냥 파일이 저장이 되셨었는데요. 이제 시네마 4D 익스포트의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쉐입에 대한 옵션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이제 텍스트의 에디터블 옵션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을 지정을 해서 파일을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속성 그대로 가져다가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시네마 4D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하시면 C4D 그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빈 컴포지션을 하나 갖고 왔어요. 빈 컴포지션을 하나 갖고 온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방금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올렸어요. 시네마 4D 파일로 변환이 된 이 소스를 그대로 컴포지션 타임라인 위에다가 임포트를 한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 이 파일에 편집을 해주고 싶습니다. 파일에 편집하시려면은 이제 이 원본의 파일로 오픈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본의 파일로 편집하겠다라고 이제 메뉴를 실행을 했습니다. 코맨드 E, 컨트롤 E 버튼 눌러주시면은 에디트 오리지널 그 단축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 바로 오픈을 하시게 될 거고, 시네마 4D 프로그램 안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텍스트 애니메이션 오픈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두께를 더 주는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패널에서 두께를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라는 텍스트도 두께를 조금 더 줄게요. 하고 한번 편집을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반영이 됐죠? 이렇게 반영이 된 애니메이션에다가 이런 윈드 효과도 한번 줘볼까요? 이펙트 부분에다가 윈드 효과도 줬고 뒤틀림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시네마 4D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시네마 4D에서 편집한 이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컴포지션에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시네마 4D와 연동을 하셔서 다양한 3D 이펙트를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프터 이펙트 한번 활용을 해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좀 닫을게요.
네,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인데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는 애프터 이펙트 설치하시게 되면은 함께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아직은 프리뷰 버전입니다. 이 프리뷰 버전의 프로그램이지만요,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실행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웹캠과 마이크를 동시에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화면 오른쪽에 네, 제 얼굴 보이세요? 화면 좀 키울게요. 보시면은 이제 웹캠에서 제 얼굴 이렇게 잡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end Rest Pose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제 웹캠에서 촬영되고 있는 제 얼굴에 눈과 코, 입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빨간색으로 얼굴에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 소스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제 지금은 멈춰있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포토샵에서 제작한 그냥 이 파일인데요. 제가 웹캠 앞에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일 때마다 제 움직임을 따라서 모션을 따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멈춰 있었던 파일이었지만 제가 모션을 준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찰랑찰랑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제어를 하시면은요, 손도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게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툴인데요.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는 이렇게 2D로 제작된 그래픽을 바로 임포트를 하셔서 모션을 추가하시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바로 임포트를 해서 이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만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두 개의 캐릭터도 네,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캐릭터는 여러 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두 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두 개의 캐릭터 서 있고, 네, 고개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다른 캐릭터로 선택을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말을 하시게 되면 입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요 PC에 마이크를 꺼놔서 지금 입은 좀 안 움직이죠? 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효과도 주실 수가 있고, 눈썹 움직이면 눈썹도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제어를 퍼펫이라는 데서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일에서 임포트로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이나 포토샵 원본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타임라인 그 왼쪽 프로젝트 패널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 사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퍼펫이라는 창이 오픈이 되면서 현재 불러와져 있는 이 파일의 세부 내용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메뉴 보이실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각각의 영역을 별도의 레이어로 다 생성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그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영역에 이제 태깅을 걸어주시는 이런 편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 활용해 보신 분들은 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각각의 레이어의 이름을 이제 규칙에 맞춰서 레이어로 생성을 하시고 이 캐릭터를 제작을 해주셨어야 됐는데요. 이제 이 최신 버전의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시고 함께 설치되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태그를 굉장히 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얼굴 부분 선택하시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태그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사람 얼굴로 클릭 하시는 형태로 각각 영역의 태그를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클릭하시면 이 영역에 대한 레이어의 이름이 이제 헤드라는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코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클릭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 부분의 위치로 인지가 되는 태깅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각각 영역에 대한 태깅뿐만 아니라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이런 제어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보는 그 뷰에 따라서도 화면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보는 얼굴로 태깅이 처리가 되실 거고, 뭐 정면 얼굴, 오른쪽 얼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입에 대한 모양도 이제 오디오를 입력을 하면서 입이 움직이는 싱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 싱크에 맞는 입의 이제 모양을 따라서도 태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라진 점은 이제 모션 트리거도 추가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을 하실 때 이제 모션 트리거를 적용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캐릭터는 사람 캐릭터뿐만 아니라요. 이런 동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는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 고개 움직이면 똑같이 새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이제 고개 방향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고개 방향을 돌리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새가 얼굴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뷰 모드를 설정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 새를 이렇게 끌어당겨 볼게요.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방향대로 모션이 들어갔습니다. 모션 트리거 옵션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2D 캐릭터를 제작을 하시고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에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하나의 동영상 파일 또는 시퀀스나 WAV 파일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내보내실 때는 아래쪽에 이제 레코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레코드 버튼으로 영상을 이렇게 레코딩을 하시고요. 레코딩 하신 상태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디어 인코더를 가지고 바로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 시퀀스나 WAV 파일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퀀스와 WAV 파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XML 파일이 같이 이제 익스포트가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스크립트로 바로 그 해당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또 다른 다양한 이펙트들을 적용을 하셔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사이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송출을 하거나 이펙트를 적용을 하실 때 다양한 효과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2D 애니메이션에 모션을 주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방법 한번 보셨고요. 네, 여기까지 프리미어를 활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시고 색상을 보정하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다양한 이펙트들을 적용하고 3D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고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해서 2D 컨텐츠에 모션을 줄 수 있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과정을 쭉 보셨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활용을 하셔서 이제 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컨텐츠로 재미난 다양한 컨텐츠들 한번 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또 이제 기다리시던 게 있죠. 네. 네, 준비하시고요. 이제 그 퀴즈 나갈 거거든요. 네. 퀴즈 한번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설문지 다시 한번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퀴즈 참여하시고 이제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